그만둬 나를 느리게 하기 위해 가짜 병을 그만둬 너는 그냥 주부야. 내 남편 매트는 내가 몸이 좋지 않아 괴로워하고 뛰쳐나갈 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항상 결혼이란 힘들고 가혹한 일을 함께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트는 나를 절망에 메아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러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셸입니다. 32세입니다. 남편과도 32세로 결혼했고 직장에서. 이후로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둘이서 집안일을 분담했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잘 못해서 쉬운 일만 해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불평 없이 일을 해주셔서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느 날 사소한 건강 문제를 겪은 후 나는 의사에게 가서 내 인생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7주 정도 되었다고 남편에게 발표했고 나는 우리의 흥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빠 머리 감싸기 힘들지만 점점 가라앉을 거야. 미래를 기대하며 수다를 떨었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달라졌어. 야 저녁은 뭐 먹지? 내 차례야.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도 충족하고 남편이 상기시켜줬어요. 미안해요.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한 입덧과 계속되는 메스꺼움과 서있기조차 힘들어 대답했어요. 일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보냈어요. 계속 며칠을 놓쳤는데 남편은 내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에게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장과 집에서 모두 게으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크기로 자신의 좌절감을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임신을 게으른 핑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일해야 하고 그 사람이 혼낸 집안일은 내가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는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아내가 답답했을 테니 부모님 곁으로 물러날까도 생각했다.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집에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에 영구적인 쐐기를 박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입덧은 일시적이고 몇 달 후에는 진정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버티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의 경멸적인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입덧이 잦아들고 건강이 나빠져 여러 차례 입원을 하게 됨. 어려운 선택으로 하게 됨. 남편의 회사,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과로로 인해 아기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음. 계속되는 불만은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관리할 수 없다면 모든 일을 나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일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네. 얼마 안 되니 월급에서 더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는 무관심했다. 왜 내가 당신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 너무 이 남자와 함께 내 미래에 대한 의심이 슬금슬금 들어와 불안이 커졌다. 날이 갈수록 나는 임신을 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시어머니 메리 미셸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내 남편을 독신으로 키웠는데 기분이 그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한 후 그녀는 배려심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나중에 그녀가 하는 말이 신경 쓰이는 말을 했습니다. 임신 중에 활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는 일하면서 집안일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해야 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메리의 말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출산을 겪었고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게으르지 말고 일하지 않으면 모든 허드렛일을 처리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동의하는 척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메리에게 공개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메리가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한계점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상태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는 옹알이 통증과 가끔 메스꺼움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소파에 쓰러지자 남편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경멸하면서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간 후 내 건강이 점점 더 나빠져서 얼마나 힘든지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면 저녁을 요리할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남편이 자금으로는 간신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다가오는 출산 의료비로 매달 저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렸다. 경제적 안정이 걱정되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말 그렇지 않다. 오늘 몸이 좀 괜찮아서 미안하지만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어 집에 가는 길에 뭐 좀 챙겨줄 수 있겠니? 그의 반응이 심오하게 뭔 소리야? 당신은 그냥 주부인데 쇼핑을 하려고 하면 정말 움직일. 없어요. 처리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안녕 매트 저녁은 어때요? 매주 물었어요. 술 마시러 갈 예정이에요. 외식할 테니 저녁은 필요 없어. 그는 생선 느낌을 내며 간신히 참을 수 있게 놔두고 간청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는 그만 말라고 날 무시했습니다. 그냥 주부인 거겠지. 평소처럼 굴다가 몸이 너무 지쳐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현관에 쓰러져 조용히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빈집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내 의식의 아지랑이를 뚫고 나와 함께 있어줘. 누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내 의식이 빠져나갔는지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메리가 내 옆에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있었어. 오 다행이다. 깨어났어. 그녀가 말했어. 메리는 내가 집에서 쓰러진 것을 안도감으로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괜찮습니다. 의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을 나가기 전에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심각한 빈혈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열이 나면서도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계절성 감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열이 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메리가 집안일을 게을리한다고 질책하러 왔다며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된 불평을 듣고 확인하기로 했고 입구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칠게 행동해서 미안합니다. 메리는 앞서 판단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인정했지만 방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빨간 가디건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물을 주셔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지난주에 메리의 생일이었는데 결혼한 이후로 메리가 나이가 들수록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을 알고 어버이날과 생일에 꼭 선물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그녀의 젊은 정신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가디건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사려 깊은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는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내 아들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게으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괜찮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메리를 옆에 두고 눈물로 고백하는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음이 무거워 눈물을 흘리는 마르의 표정은 맹렬한 분노로 변했다.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내 아들이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움켜쥐며 입술을 떨며 분노를 외쳤다. 미셸은 어쩌려는 거야? 내가 솔직한 생각을 공유했을 때 그와의 관계에 대해 해주세요. 메리는 연대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지지의 말을 확인했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조치를 취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메리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번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려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단 4일 동안 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무엇입니까? 야생 동물과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메리는 내가 참을 때 거의 웃을 뻔했다고 말했지만 악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리석은 아들 메리에. 방에 울려 남편을 깨웠습니다. 즉시 응 엄마 너 내 남편이 항의하기 시작했는데 메리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
미셸은 병원에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동물원이라도 더 깨끗할 텐데. 메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집에 숨어 우리 집은 빈 맥주병과 음식 찌꺼기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수선한 싱크대 축축한 언덕과 속옷이 널려 있고 바닥은 흘린 물질로 끈적끈적해 동물원보다 더. 넌 어떤 삶을 살아왔나. 남편의 눈총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다 옳게 행동하지 마. 이게 다 때문이야. 아기라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침착하게 말했지. 내 말에 진실을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집에 있을 때 청소와 빨래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걸 깨달았어. 집은 동물원 울타리와 전혀 닮지 않았으며 남편이 인생 관리에 그렇게 무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떠나 나갔습니까? 메리의 당당한 존재가 내 남편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항상 굴욕을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엄마들을 대할 때 그 엄마가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유치하게 말한 건 아니고 고열의 창백한 얼굴에 미셸이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평소에는 메리도 정신이 나갔나요? 이제 작곡은 큰 소리로 꾸짖고 있어요. 남편은 침묵을. 저를 향한 노려보는 저를 테이블링이라고 비난하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거의 들릴 뻔했어요. 그리고 그는 분개하게 중얼거렸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나는 그동안 당신을 지지해왔어요. 그의 말이 나를 위협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괜찮지 않다면 더 이상 당신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할 수 있는 어른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몸조심하지 마. 남편과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남편의 폭언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 의논하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열에 시달리는 나를 아내로 남겨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게 하여 또 다른 선을 넘었다. 병원에 누워서 그는 우리 집을 오물굴로 변모시켰고 남편과 아버지 모두의 책임을 비참하게 실패했고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술 마시러 나가서 나는 엄격한 눈초리로 그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눈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반응. 그는 방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단호하게 주장하여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내 남편이 겁에 질려 떨게 만들었습니다. 고백해야 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증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음에 따라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고백하면 메리의 흔들림 없는? 이내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내가 임신한 이후로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집안일을 관리하고 그의 책임이 너무 많아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부서에서 매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메리와 나는 남편에게 그 상황을 포착하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되면 다 괜찮아. 자백 증거 수집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웃으면서 말하면서 녹음을. 남편 표정이 또 굳어졌어. 넌 나를 속였지. 그래, 누가 너 덕분에 바람 피운 줄 알았겠어.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탐정 고용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 쿨하게 대답했어. 넌 나를 속였어. 내 남편은 불륜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다 좌절감에 침을 뱉었다. 그의 논리가 당황스러웠을 뿐이야. 넌 내 동정심을 얻으려고 아픈 척을 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니? 서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인정하지 않은 그가 점점 더 허탈감을 느끼며 반박했다. 메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기적인 폭군 항상 변명만 한다. 너는 내가 이혼한 내 아버지와 똑같다. 너는 아빠 내 남편이다. 메리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깜짝 놀랐다. 사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조용히 인정했다. 아버지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자신과 비교될 것이라고는 하지 못했다. 나는 술에 취한 적이 없고 항의하는 장면을 일으켰지만 메리는 더 깊은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내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시려고 나를 버렸습니다. 아들들은 종종 그들의 아버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 나는 그와 이혼했어야 했습니다. 메리는 남편이 떠났다는 경멸과 슬픔이 섞인 말투를 설명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다 충격에 얼어붙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셸 메리가 저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야 합니다. 나는 메리의 이혼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이혼 서류를 줬는데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우리한테 매달렸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진정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 그의 애원하는 어조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애원하는 어조와 단호하게 대답했으니 이제 어떡하지 고민에 얼굴을 가렸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항을 보인 메리는 미셸에게 계속 매달리면 최후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친 관계를 끊을게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왜 그가 이겼습니까? 내 편을 들어주세요. 엄마. 그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메리는 끝까지 단호하게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임신 7개월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임박한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혼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임신이 눈에 띄게 나타나 돌아올 때까지 모르고 계셨기에 아버지가 추천하신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 후 다른 여성이 자신의 몫을 기부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의미하게 대답한 양육비 의무를 언제 이행할 건가요? 우리가 가족일 필요는 없어. 우리는 함께 속해 있어. 말도 안 돼. 그냥 아버지로서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야. 비록 당신이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거나 내가 지켜본 모든 것에서 당신은 영보다 더 나쁜 건가요? 남편은 머리를 맞은 사람과 같은 표정을 남겼고 눈에 띄게 낙담한 아버지의 영향이 그에게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혼에 대해 단호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동료들의 경멸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며 동시에 여성 동료와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그의 비난할 만한 행동은 동정심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화해의 망상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를 품지 않았습니다. 곧 직장에 복귀할 계획입니까? 건강은 어떻냐고 걱정하는 지인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 딸아, 난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게 믿음직한 엄마이고 전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 가끔 메리를 만나고 내 아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어. 메리는 이혼 후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듣고 기꺼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저를 미혼모로서 이끌어주세요. 애원했어요. 맡겨주세요. 악당을 물리친 동지나 형사처럼 서로 응원하자. 그녀는 어떻게든 따뜻한 대답했습니다. 메리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끔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내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것인가는 정말로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나 나는 그에게 정의의 가치, 친절과 느낌,